예, 유수봉입니다. 앞에서 반복문하고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시간에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가 뭘까요? 예외 처리. 뭐 한편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뭐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예측해서 대비한다는 그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예, 예외 처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뭐 하나 뭐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뭐 덤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예, 앞에서 우리가 반복문하고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눈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타이핑 치고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돌리고 값이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값을 바꿔가면서 또 순서를 바꿔가면서 어떤 변화, 이 변화에 어떤 결과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내용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 능력이 늘어나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양, 자질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예외 처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메인 메소드라는 거, 메인 메소드란 말 아까도 이 전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소드라는 건 그냥 어떤 프로그램, 기능, 값이 될 수도 있고 처리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언어 같은 거 함수라고 보통 이야기했는데 함수입니다. 메인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클래스가 프로그램이죠. 함수는 메소드는 클래스도 프로그램이고 메소드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클래스는 메소드가 좀 큰 범위의 프로그램이고요. 메소드는 보다 작은 범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인도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메인은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즉 시작하는 메소드다.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생각하면 되죠. 무조건 메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요. 자바나 C나 C++이나 다. 그리고 자바의 원형, 뭐 프로타입이라는데 이런 말 좀 그렇고 메인이 어떤 성격의 데이터를 갖느냐. 나중에 이 프로그램 수행된 다음에 결과값을 내가 누구한테 일을 시켰어. 야 이거 해봐. 그러면 일이 끝나면 나한테 보고해. 또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럴 때 그 가지고 오는 메시지 또는 데이터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이런 말들을 붙이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봐서 알겠지만 앞에 보면 public, state, void 이 세 가지 말이 꼭 붙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 main이라고 붙고요. 속에 또 이런 게 적혀 있었죠. 요 내용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public은 다른 클래스에서 지금 내가 클래스 속에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속에 클래스가 있죠.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속에 있는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public으로 하면 다 누구든지 내 거 불렀을 수 있어. 클래스 이름을 불렀을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거 스태틱은 객체 생성 전에 호출 가능. 이거는 스태틱이면은 이게 이 프로그램 실행되고 나서 여기 만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삭제해 버릴 건지 안 쓰면 쓰자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스태틱으로 늘 유지해 줘 그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고 여기는 정보는 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이드라는 거는 이 작업이 수행됐을 때 반환되는 값이 어떤 형태냐. 리턴 값이 없다. 보이드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고 여기 인트, 뭐 더블 이런 게 적히면은 얘가 작업이 끝나면 뭔가 값을 일시키는 애한테 보고하나 봐, 돌려주나 봐. 그게 리턴 밸류인데 리턴 값. 여기 보이드라고 적히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트링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일을 시켰어. 야 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카드를 주든지. 그래서 야 여기 얼마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어디 가서 뭐 사가지고 와 할 때 돈과 위치, 가게 위치 이런 정보들이 바로 이 매개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 괄호 속에 기술이 됩니다. 근데 그게 몇 개일지 모르니까 여기 스트링 하고 꺾은 가로 배열로 선언을 했죠.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또 내용도 스트링이니까 숫자로든 문자로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생성되는 값은 아규먼트라는 말, args라는 말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샘플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쓰는 거고, 또 전문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커맨드 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펴봅시다. 예, 메인에서 스트링 아규먼트, 즉 메인 메소드의 인자 전달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자바 컴파일 때 자바 C 하고 파일 적고요. 실행할 때 자바 다음에 뒤에 이 클래스 이름을 줬잖아요. 이때 이 헬로우란 프로그램이 돌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 뒤에다 이렇게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열거된 이 내용이 프로그램에 전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어디가 저장이 돼야겠죠. 그때 이게 저장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름은 아규먼트가 되겠죠. 요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3도 들어가고 5.7도 들어가고. 예,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알겠지만 커맨드 모드, 커맨드 라인 방식입니다. 직접 실행할 때 실행된 속에서 불러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클래스가 나를 불러 드릴 때,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대요. 예.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규먼트 0번, 아규먼트 1번. 몇 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지? 아, 자, 그런 문제가 걸리네. 여기 ABC 3, 5.7,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적었을지 안 써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근데 아규먼트.length라는 거 쓰면 되죠, 요거. 앞에서 했잖아. 이런 메소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경우는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불러 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교양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써요. 네, 알았죠? 메인에 적힌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다.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할 때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나를 불렀을 때, 헬로우를 불렀을 때 그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야 어디 가서 뭐 가지고 와? 아니 무슨 계산을 해봐 할 때 계산하려면 값을 줘야 되죠. 그 값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 메인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아 메인도 메소드구나. 메인은 근데 꼭 있어야 됩니다. 메인이 없으면 에러가 날 수 있고요. 왜? 그걸 실행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불러 쓰는 용도로 쓰면 상관이 없지만 실행시키려고 그러면 자바 그 실행 그 버추얼 머신은 여기서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찾거든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얘가 실행을 못해요. 이런 얘기 좀 서너 번 했어요. 뭐라 무조건 클래스 속에 메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게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 혹시라도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그 새까만 창에서 작업을 하질 않고 이클립스 내에서 한번 쓰고 싶다 이러면은 메인 메소드에 인자 전달하는 거를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적혀 있네. 런 메뉴에서 런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면 그 항목 중에 여기 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메인 항목 메인에 인자가 연결되고 아규먼트라는 거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린다고 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실행을 시키면 아까 메인 속에 있는 뭐 스트링 거기에 값이 대입이 됩니다. 즉 앞에서 바로 직전 설명한 그 명령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경험서 좋아요. 평소 이거 처음 해보고 그치 쓸 일이 없으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뭐 컴퓨터공학 전공이나 소프트웨어 전공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된 전공자나 관심 많은 친구들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사회에 나가서 팀 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보면은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면은 많이 씁니다. 모듈화 시켜 몰라 통과 교양 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예, 여기 샘플 제시했습니다. 이 샘플 메인에서 인자를 전달 명령행 이게 커맨드 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명령행 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합계산입니다. 합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행에서 인자를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죠. 프롬 이렇게 짰습니다. 이거의 클래스는 컬크네요. 이렇게 짜고서 이걸 실행해 보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커맨드 라인 해갖고 자바 C 컴파일 시키고요. 자바 실행시키되 요 값을 줘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아기먼트 0번에 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5 들어가고 18.1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딨냐? 얘죠, 얘. 여기서 랭스 계산해서 쭉 여기다 더해줘가지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예, 커맨드 라인을 하기 싫으면 바로 직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죠. 이클립스에서 메인 아규먼트 설정하는 기능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실행시켜도 됩니다.
여기 커맨드 라인이 환경이 잘못 잡힌 좀 골탕 먹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클립스에서 실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예외 처리 설명하는데 나온 끝에 그냥 메인에 매개 변수 설명하는 부분 설명 한번 더 해본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한 거니까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예외 처리가 이제 나오네요. 예외 처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컴파일 오류,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된 코드라든지 컴파일에 따라 발견되는 이런 오류를 컴파일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그땐 컴파일할 때 발견이 돼요. 이건 오류예요.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명확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건 오류입니다. 그거 말고 예외적인 경우 내가 키보드 입력을 받는단 말이야. 키보드 입력을 받는데 내가 숫자 넣으랬는데 문자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넣는데 문자 넣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러 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가 실수하는 경우 이런 거죠. 정수를 0으로 나눈다든지 배열보다 큰 인덱스로 배열의 원소를 접근한다든지 내가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 번째 있는 방을 불러줘. 근데 그게 배열이야.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또 존재하는 파일을 읽어내는 외부 파일이 있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모르는 거죠. 실행시켜봐야 하는 거죠. 정수 입력 기다리는데 문자를 입력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예외가 발생이 되면 자바 플랫폼이 그걸 버추얼머신 딱 감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한테 내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줘요. 너 이거 좀 잘못됐는데 여기서 내가 너 쫓아낼까? 아니면 너 이거에 대한 대책 있어? 대책 있으면 네가 한번 처리해봐. 그 처리해봐가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사용자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행된 자바 플랫폼 버추얼머신이 나한테 연락을 해줘. 나라는 그 프로그램한테 연락을 해줘서 야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너 어떡할래?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프로그램 그냥 종료가 되고 끝납니다. 아니면 예외 처리를 해놨으면 그걸 찾아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용자 입력 실수가 있을 경우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네. 사용자의 입력 실수 또는 프로그램의 실수, 문법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닌 실수가 발생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외 처리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경우입니다. 예외 처리 0으로 나누고 그 예외 처리 발생해서 강제로 종료한 거. 에이씨, 0으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0으로. 어떤 숫자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0으로 어떻게 나눠요? 없는 거. 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안 나눈다는 소리잖아. 안 나눈다는 소리. 어떤 물건이 10개가 있어. 이거를 1로 나누면 몇 개야? 10개잖아. 그럼 0으로 나누면 그런데 우리는 0이라면 없다는 생각하잖아. 그럼 나누지 말라는 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시킨 대로 일하거든요. 예, 여기 봅시다. divide by zero, 제로로 나누는 경우라고 클래스 이름을 줬고요. 키보드 입력 받고요. 나눔수, 나눌수. 아이씨, 어렵네.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어지는 수. 몇 개로 나눌 거네, 이 소리네. 뭐 그런 소리 같아요. 예, 몇 개로 나눌 거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디바이저. 그래서 먼저 나눔수. 예, 원래 값이 얼마니 먼저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럼 얼마로 나눌 거니를 집어넣은 거죠. 이때 여기다 사용자가 여기에 100이라는 값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0이라고 그냥 다른 숫자 넣으면 잘 계산됩니다. 0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얘가 끽 죽어버리죠.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야, 이씨,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예외. 지금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할 때는 1로 보고 그냥 다시 해서 0로 보고 해서 아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경우구나를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예, 예외 처리할 때 이 명령 중에 제일 긴 명령이야. 예, try, catch, final이라고 줍니다. try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할 그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짰던 그 프로그램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코딩을. 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catch라는 내용을 적는다. catch 내용에는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지금 원래 짰던 프로그램이고요. 이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여기다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리는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겁니다. 이건 또 왜 집어넣었을까? 필요할까봐 넣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트라이 캐치네. 시도해보고 문제가 됐으면 잡히면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줘 그 소리겠죠. 파이널 결국은 무조건 다 돌린다는 소리인데 생략 가능하다니까 안 쓰면 되죠. 이건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try catch finally 이게 바로 예외 처리 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는 없었나? 예, 이런 명령은 없었지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도리어 이 캐치 오류 나는 부분을 옆에다 if 해가지고 그 값이 0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0이 아닐 때만 이게 뭐 0이 이렇게 아닐 때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0일로 나누는 건 다 커버가 됩니다. 방법은 다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명확히 했다 이 소리입니다. 예외 처리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아닙니다. 명확히 이런 경우에 발생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예, 봅시다. 예 보겠답니다. 예제. 예, 예외에 따른 제어의 흐름 아까도 적어서 앞에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드라이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우는 무조건 이 예외 처리를 고려한다는 소리는 트라이 캐치가 들어간다는 소리. 이런 구문이 나오면 예외 처리 해놨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트라이로 들어가서 원래 실행되는 문을 다 수행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이 안 됐죠? 그럼 파이널리 가서 끝납니다. 파이널리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요 수행하고 캐치 무시하고 스킵 넘어가 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 즉 오류가 발생이 되면 트라이를 실행했는데 트라이에는 구문을 실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어. 그럼 바로 캐치로 가서 예외 처리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리가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즉 여기서 캐치에서 여기서 발생된 오류를 커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이 0이다. 원인을 분석해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가 뭔지 또 시스템한테 물어봐서 오류 코드가 뭔지를 찍어라 이런 식의 코드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애들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해서 예외에 따라서 제어 흐름이 틀려진다는 거. if문 같죠?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 걸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else문 뒤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pass, 문제 있으면 얘를 처리해 그 소리라는 거죠. 쉽게 생각합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교양 있는 친구들은 잘 쓰질 않더라고요. 예, 자바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아까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 오류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외 처리가 예외가 발생됐는지, 즉 사용 중에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된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들이 여기 쭉 적혀 있네요. 자주 발생되는 예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arithmetic exception,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C나 C++는 보통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패키지가 그런 겁니다. 이미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잘 짜는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정리해서 등록을 시켜놓은 겁니다. 또는 자바 어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요? 선이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사갔다고 그랬죠. 지금은 오라클 거라고 그랬고요. 프로그램 언어 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쭉 정리해보니까 이런 걸 많이 써.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거기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이런 클래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수를 0으로 나눈 경우 발생이 됩니다. 일단 null pointer exception, null은 뭐죠? 누리라고 읽기도 하고요. 없다는 소리죠. 포인터는 위치 가리키다는데 레퍼런스가 배열이죠. 배열 생성할 때 목록 부분을 내가 레퍼런스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발생되는 거는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또 class cast exception이라고 하는데 변환할 수 없는 타입이 뭐지? 아까 우리 메인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앞에 데이터 타입, 아까 메인은 뭐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적어져. 이 void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이드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어떤 메소드 앞에는 그렇게 데이터 타입을 주게 되는 이게 반환, 리턴 밸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int라고 했는데 반환할 때 더블로 보내줬다고 그러면은 오류가 문제가 되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발생되는 거고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와, 이건 뭐야, 씨. 이건 하드웨어적인 문제잖아.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건 내 문제 아니고 기계 문제인데. 어쨌든 기계는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걸 프로그램이 요구하면 오류를 발생해 준다는 거죠. 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이것도 말이 길어. 어레이의 인덱스가 아웃 오브 바운드는 범위니까 내가 배열을 5개로 정했는데 6번째 걸 불러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얘는 죽어버리는 거죠. 야, 방은 5개 만들어놓고 왜 6번째 방을 달라고 그래? 이러고 오류가 발생할 때 그때 이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 인자라고 나오죠. 아까 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스트링을 해서 배열로 받았기 때문에 몇 개든지 다 받습니다.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 주고받는 메소드 개수를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거든. 이름을 1번만, 2번만, A, B 2개만 했는데 보내는 놈이 3개를 보냈다고. 그런 류의 에러들을 얘기합니다. IO exception, 출력 동작 실패 또는 인터럽트 발생 시. 이런 거 한번 읽어주는 거는요, 모르겠어요. 생각나서 하는 건데 하지 말까? 입출력,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할 때 문제가 되거나 모니터 출력하는데 문제가 이런 거 나옵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 문자열이 아닌 숫자가 데이터 타입을 변화를 하는데 숫자로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16진수 같은 거. 16진수는 A부터 F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16가지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10종류밖에 없죠. 0부터 9까지. 근데 16진수는 16개의 문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A부터 F까지 빌려서 씁니다. A가 10, B가 11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다 밑도 끝도 없이 K라고 적어요. A, B, C, D, E, F가 있어야 돼. K를 적게 되면 얘가 변화할 때 K라는 거는 할당을 못 받아.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교양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 개 남았으니까 합시다. 그런 경우입니다.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들어있어. 나 모르겠다. 나 몰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숫자 형식이 틀리다. 그 소리고요.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뭐야? 스캐너 클래스에서 next int를 호출하여 정수로 입력받고자 하였는데 비슷하네. 사용자가 A를 집어넣어버렸어. 입력이 오르네. 그러니까 숫자 달랬는데 문자 넣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류의 오류가 자바에서는 사용자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용자 실수일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잘못했을 수도 있네요. 배열의 범위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이게 자주 발생되는 예외 사항들입니다. 예. 괜히 시간 투자했는데.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거라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그 익셉션이 발생되는 오류가 발생된 경우를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굳이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여기 어디 있냐? 여기 트라이 캐치문에서 보면 오류가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요령을 설명을 했고요. 캐치 속에 보면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캐치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된 경우에 대한 겁니다. 그때 0으로 나눈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그러면 이 숫자 0 나누는 거 말고 문자를 놓다든지 이런 경우도 여기에 이걸 복사해 가지고 추가로 캐치문을 여기다 계속 추가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제로 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긁어서 분명히 여러분 긁어서 알 거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자료 다운 받아 가지고 그래서 디바이드 바이 제로 핸들링 해 갖고 이걸 이클립스에 돌리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00 집어넣고 그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서 어떻게 되죠? 바로 나눔수를 입력하죠. 또 집어넣고 정상적인 값을 집어넣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캐치 부분을 이거 말고 여기다가 문자도 넣어보고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문자도 넣어보고 숫자도 넣어보고 다른 오류 가능한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트라이에 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 요걸 지우고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 이 브레이크를 지우게 되면 일단 지우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과제로 제시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트라이문에 왜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브레이크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돌려보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0을 집어넣은 경우하고 A를 집어넣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예외 처리 배우고 있고요. 트라이 캐치. 맨 마지막에 파이널리 부분은 생략 가능해서 뺀 겁니다. 봅시다.
일단 arithmetic exception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요번에는 지금 예외 처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범위를 벗어난 배열에 접근하는 경우에 오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레이 익셉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그렇게 잡았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방은 5개를 잡았습니다. 그럼 방 번호는 0번부터 4번까지 있겠죠. 그리고 그 방에는 0번 방에는 0 집어넣네요. 요게 선언, 요게 생성이죠. 그리고 0번 방에 0 집어넣은 상태에서 try catch, 여기죠. 쭉 봤더니 배열로 돌렸네요. 0부터 5까지 했고, 그리고 여기에 방에다 i 플러스 1로 했네. 그러면 방은 여기서 여기 5번으로 5개를 생성한 방 번호는 몇 번이 있는 거죠? 0, 1, 2, 3, 4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array에서 i에다 1을 도하게 되는데 i는 0부터 5까지니까 0, 1, 2, 3, 4까지 발생이 되겠죠? 근데 도하기 1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까지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게 처리한 거죠. 0번 방에 있는 걸 1번 방에, 1번 방은 2번 방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0번 방 처리되고, 1번 방 처리되고, 2번 방 처리되고, 3번 방 처리되고, 4번 방을 처리해서 간 순간에 에러가 납니다. 출력되는 거 보면 알죠? 3번 방까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때 발생되는 오류가 바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이 되는, 즉 여기에 오류의 원인을 적어줘야지 이 캐치문은 이 오류가 발생될 때 이게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류가 나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오류의 종류를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오류일 때 이 예외문, 즉 캐치문이 수행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캐치문으로 왔어. 그럼 이 메시지 내보내고 어떻게 되죠? 작업은? 예, 종료하죠.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 내용입니다. 캐치문에는 오류의 종류를 꼭 명시를 해야 되는구나. 저 프로그래머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대해서 캐치문을 기술한 건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벤트 처리했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같기도 한데요. 입력 오류 발생 시 인풋 미스매치, 이게 바로 아까 앞부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숫자 입력하는 것에 100을 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아리스메틱 익셉션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인풋 미스매치입니다. 숫자 입력하는 것에 문자를 집어넣은 경우죠. 그럼 앞에서도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앞에서 숫자를 넣었을 때 숫자 전에 문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입력을 받는데 지금 여기 인트를 받았잖아요. 인트. 근데 n이 인트 맞나? 맞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어디 갔냐? 알파벳을 집어넣어 달라는 거죠. 여기다 알파벳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은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때 에러가 삑 발생이 되면서 이거 인풋 미스매치 입력값이 틀렸네. 옛날에는 이걸 if문으로 다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자바가 좀 편하다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거를 스캔 넥스트로 받아들이네. 이것도 뭐야? 넥스트면은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입력 시스템에 있는 정수가 아닌 토큰을 버린다고? 이 내용도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컨티뉴네? 이것도 왜 나왔지? 아까 브레이크 문으로도 골탕 먹었는데 이것도 왜 들어갔는지 꼭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과제로 제시하기 딱 좋은 내용들이죠. 강의를 본 친구들이 어느 소스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예외 처리 설명하고 있고요. 뭐 예외 처리 얘가 왜 이렇게 많어? 이 예외가 아니네. 예외 처리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예외 처리 경우가 지금 얘기한 거 앞에 지금 하나 뭐 했죠? 아리스메틱. 그 다음에 어레이 인덱스 바운드 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인풋 미스매치, 그리고 요번에는 넘버 포맷,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넘버 포맷이면 이게 무슨, 이거 우리 해본 적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넘버 익섹션, 그 넘 익섹션이라고 잡았고요.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해갖고 스트링 넘버로 이런 값들을 집어 넣습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그런 기능도 지금 한번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메소드가 있네. 인티저에 파서 인트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문자열에 들어있는 값을 숫자로 정수로 바꿔서 집어넣어주네. 이것도 한번 확인.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바꾸지 못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J가 int로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int. 바꿔 얘기하면 정수가 아닌 값이 들어오면, 즉 실수나 문자가 들어오면 얘는 못 바꾼다는 소리겠죠. 그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즉 넘버 포맷. 그때 오류가 발생하면 캐치로 오는데, 그때 여기 왔을 때 처리되는 내용은 숫자가 잘못 형성된 경우에 이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죠. 예, 이 내용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가 아닌 문자열로 변환할 때 발생되는 익셉션, 넘버 포맷, 숫자 형식이 틀린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양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항들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아주 희귀하게. 오케이. 예외 처리 4가지 설명했고요.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들이 모여 있었죠. 반복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인자 설정, 매개 변수, 인자 설정하는 거, 불러 쓰는 방법 설명했고요. 조금 이번 시간에 그다음에 뭐 했죠? if 섹션 예외 처리했죠. try, catch, finally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럴 때 if 섹션에 예 있었죠. catch문에 적을 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오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줘 해갖고 썼던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한 거는 try, 아이고 날짜 빼먹었네. 그리고 뭐가 있겠죠. 그 다음 catch, 네, 뭐 있겠죠. 그리고 finally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캐치 요 안에다가 입섹션 종류 정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주 쓰진 않는데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들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예외 처리 잘하는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사용자가 쓰다가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좀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이건 이렇게 내가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지만 얘가 사람이라는 게 못 믿을 짐승 아닙니까? 문자를 넣기도 하고 숫자도 이상하게 넣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오늘 요 시간에 한 거 메인 그 매개별에서 인자나 지금 이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번 실습한 걸로 만족하면 되고요. 또 전공자들은 꼭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